3월 3일 금요일 딩모니의 오디오 극장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딩모니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 3, 4일 전에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재미난 제목의 뉴스가 있더라고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세계은행 총재 아자이 방가 지명, 인도계 전성시대 활짝. 네, 세계은행 이런 게 있었나요? 조금 낯설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실용세계사는 세계은행과 인도의 카스트 제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계은행이란 무엇인지, 인도의 이 뿌리 깊은 카스트 제도는 언제부터 그리고 왜 시작을 했어야만 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요, 우리의 세계를 한 걸음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먼저 세계은행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뭔가 상당히 거창해 보이는 이름, 이 세계은행이 만들어진 건 바로 이러한 스토리 때문이었습니다. 때는 1939년이었어요. 나치 독일의 지도자 히틀러는 폴란드를 공격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죠. 폴란드를 무너뜨려라. 이제 우리 나치 독일의 세상이야. 폴란드를 시작으로 히틀러는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고 프랑스까지 점령을 하면서요, 평화롭고 푸릇푸릇한 아주 이쁜 유럽을 한순간에 끔찍한 불바다로 만들어놨습니다. 하지만 히틀러의 이런 무서운 기세는 1942년 미국이 참전하면서 1943년 소련이 독일에게 거대한 승리를 거두면서 확 꺾여버리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곧 전쟁이 끝나겠구나 싶을 때쯤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폐허가 된 건물, 잿빛으로 변한 도시, 즉 전쟁으로 황폐화된 유럽을 어떻게 복구할 것이냐, 즉 유럽 재건 사업을 누가 진행할 것이냐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때는 1944년 유럽 재건 사업에 쓰일 이 돈을 지원하기 위해 생긴 조직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세계은행이죠. 세계은행은 1944년 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유럽을 다시 살려내는 과정에서 생긴 은행인데요. 2023년인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본사는 미국 백악관 옆에 있고요. 자, 세계은행은 돈이 필요한 나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또 이자 소득을 챙기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국제통화기금 IMF와 함께 세계 금융 쪽에서는 쌍벽을 이루는 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정말 중요한 세계은행의 대빵 자리, 즉 총재 자리는 항상 미국인이 했어요. 생긴 이래로 계속 미국인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2023년 세계은행의 대빵을 인도 사람이 맡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해요. 바야흐로 인도의 전성기가 도래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세계은행 총재로 거론되는 인도인은 아제이 방가입니다. 네, 방가. 아제이 방가는 신용카드계의 투탑 중 하나죠. 마스터카드의 CEO 자리를 무려 12년 동안 한 엄청난 능력자이신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도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이분이 진짜 세계은행 총재가 될 수 있을지 저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신기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아제이 방가는 마스터카드의 CEO를 한 12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IT 기업 중에서 세계 최강이라고 볼 수 있는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도 모두 인도 사람이에요. 대박이죠. 구글의 CEO 선다 피차이 인도 사람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 인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계적인 두 명의 CEO는 그냥 인도 사람이란 거 말고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인도의 뿌리 깊은 신분제,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높은 계급인 브라만 계급이라는 거예요. 카스트 제도, 브라만, 익숙하면서도 조금은 낯선데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고 재밌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인도의 카스트 제도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한 500년 전? 1000년 전? 아닙니다. 때는 기원 전 1500년경, 지금으로부터 3500년이나 더 된 때였어요.
당시 아리아인이라고 불렸던 민족은 오늘날의 인도 땅을 공격했죠. 이때 아리아인들 철로 만든 강철 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인도에 살던 원주민들은 이 아리아인들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리아인들이 인도를 지배하는 계층이 되죠. 자, 근데 이들은 여기서 만족을 하지 않고요. 이미 인도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인도의 신분제도, 카스트 제도입니다. 와우.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카스트 제도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이나 더 전에 아리아인이 인도에 살던 원주민을 지배하기 위해 만들어낸 신분제입니다. 총 4가지 신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선 가장 높은 계급, 아까 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속해 있던 브라만 계급이 있고요. 브라만은 사제를 의미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계급은 크샤트리아, 왕족이나 무사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높은 계급은 바이샤라고 해서 일종의 서민층이에요. 농민이나 상인 등이 여기에 속하죠. 마지막으로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낮은 신분, 수드라입니다. 수드라는 노예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인도 사회에서 여전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인도 대부분의 권력을 이 브라만 계급들이 아직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밑에 있는 수드라,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기 어려운 현실이에요. BBC 뉴스에 따르면요, 인도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카스트 제도를 아예 없애보고자 하는 시도 물론 있었대요. 하지만 또 이 카스트 제도라는 게 인도 국민의 80%가 믿는 힌두교랑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아예 카스트 제도를 없애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인도가 정말 신기한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말인데요, 여러분. 혹시 인도에 대해서 궁금한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특집으로 제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인도 최초의 그 통일 왕조의 이야기도 있고요. 아니면 영국과 인도의 이런 전쟁 이야기도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역사 이야기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실용 세계사, 세계은행과 카스트 제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재미나고 유익한 이야기로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